네, 8번 문제 풀겠습니다. 8번 문제 풀기 전에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2학기 때 배울 경우의 수의 개념으로 풀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시기 좋으실 거고요. 잘 모르신 분들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경우의 수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분식집에 갔어요. 그래서 라면과 김밥을 하나씩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라면이 뭐 예를 들면 떡라면이 있고 뭐 무슨 라면이 있을까요? 치즈라면이 있다고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있고요. 김밥은 여기 참치김밥이 있고, 그 다음에 야채김밥이 있고, 소고기 김밥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라면 하나랑 김밥 하나를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라면을 고를 수 있는 게 메뉴를 그러니까 우리가 주문할 수 있는 게 하나씩만 고를 거예요. 라면 한 개와 김밥 한 개를 이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라면을 떡라면 아니면 치즈라면을 고르겠죠. 그러고 나서 김밥은 라면을 떡라면 고른 상태에서 참치김밥 아니면 야채김밥 아니면 소고기 김밥을 먹겠죠. 치즈라면을 고른 상태에서 참치김밥, 야채김밥, 소고기김밥을 먹을 거예요. 즉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모두 몇 가지냐면요. 라면을 고를 수 있는 게 2가지고요. 동시에 이렇게 파생되죠. 나뭇가지 그림이 쫙 이렇게 퍼져나가죠. 몇 가지씩 나갑니까? 3가지가 돼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선택사항은 6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떡라면 참치김밥 먹을 수 있고요. 떡라면 야채김밥, 떡라면 소고기김밥, 치즈라면 참치, 치즈라면 야채, 치즈라면 소고기김밥 이렇게 6개를 고를 수 있죠. 이렇게 곱하기 기능을 쓰는 겁니다.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라면을 메뉴로 고를 수 있는 거 2가지, 그 상태에서 김밥 고를 수 있는 거 3가지, 둘을 곱해서 6가지 동시에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2개를 골라서 먹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수 개념을 하나 쓸 거고요. 두 번째는요. 요 개념 2의 거듭제곱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2의 6제곱 있어요. 그럼 2라는 건 2고요. 제곱은 4고요. 얘는 8이고요. 얘는 16이고요. 얘가 32고 얘가 64예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얘를 2개를 더하세요. 앞에 거 2개 더해보세요. 2 더하기 4 해보세요. 8보다 작습니다. 앞에 거 3개 더해보세요. 2 더하기 4 더하기 8 해보세요. 14죠. 16보다 작습니다. 얘가 6인데요. 2개 모자라요. 얘가 14인데요. 2개 모자라요.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해보세요. 그럼 이거 30이거든요. 32보다 또 2개 모자라요.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더하기 32 이 5개가 다 같이 붙었어요. 힘을 모으려고 다 같이 붙었어요. 근데 64보다 안 돼요. 이게 30이고 30이니까 얘가 60이에요. 얘가 이겨요. 이 5개를 다 더하더라도 64가 이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전개가 되는지 이제 풀이 과정, 그러니까 요 개념을 알아두시고 요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2하고 2의 제곱을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등식이기 때문에 등식이 아니라서요. 그냥 이쪽에 큰 숫자만 적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적을 거냐면 2의 제곱은 그대로 적으세요. 근데 2보다 큰 수를 적으셔야 되겠죠. 2보다 큰 수를 어떻게 적으시냐면 2의 제곱을 적겠습니다. 그럼 여기 더하기예요. 하나만 옵니다. 그러니까 2의 제곱 똑같고요. 2보다 더 큰 2의 제곱을 적겠습니다. 그럼 요거 지수법칙을 해결할 수 있죠. 2의 제곱이 3개지요. 2개죠. 그래서 2의 세제곱 되겠죠. 그럼 결론이 내리면 2 더하기 2의 제곱은 2의 세제곱보다는 작다. 여기는 같게 되니까요. 자, 결론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보겠습니다. 역시 부등식이니까 여기 더 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앞부분, 이 숫자가 2의 세제곱보다는 작았죠? 즉 2의 세제곱이 얘보다는 컸죠? 그래서 얘가 더 커요. 2의 세제곱. 뒤에 건 그냥 적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역시 이게 2개 있는 거죠? 그러면 2의 4제곱보다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3개를 더하는 것보다 3개를 더해도 2의 4제곱보다는 작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의 논리 전개가 가능합니다.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 풀 때 직사각형이 나오는데요. 가로를 우리가 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시에 대해서 배울 때 1행, 2행, 3행 이렇게 배우죠. 역시 가로를 그냥 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로를 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1행, 3열, 2행, 1열의 숫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6개의 칸에다가 우리가 넣어야 할 숫자가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2의 6제곱. 아까 봤던 2, 4, 8, 16, 32, 64를 넣을 거예요. 얘를 배치하는데 그냥 배치하는 건 아니고 규칙이 있습니다. 1열, 2열, 3열의 수들, 그러니까 이렇게 더한 거요.
그런 걸 우리가 차례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더한 거죠. 이렇게 더한 걸 A1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두 번째 더한 걸 A2, 세 번째 여기 이렇게 더한 걸 A3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숫자 합이 제일 커야 되는 거예요. 제일 커야 된다. 그 다음에 B1, B2는 뭐냐면 1행, 2행의 수들 합. 요 세 개를 더한 이렇게 더한 게 B1이고요. 이렇게 더한 게 B2다. 이렇게 했을 때 이 B2가 더 커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더 있습니다. 밑에 안 봤지만 강열의 두 번째 줄의 숫자가 위에 줄 숫자보다는 크다. 강열의, 그러니까 요 강열의 1열에서 얘가 더 큰 겁니다. 얘보다는. 여기 2열에서 강열이니까요. 얘가 얘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얘는 상관이 없어요. 얘가 얘보다 작을 수는 있어요. 여기가 16이 오고 여기가 8이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는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2나 4가 와야 되는 거죠. 강열에서 요 숫자가 요 숫자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그 조건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이 관계식이었어요. 5개를 다 더해도 64를 못 이겨요. 그럼 64가 와야 할 자리는요. 당연히 위의 줄은 아니죠. 왜냐면 강열의 2행의 수는 1행보다 커야 되는데 여기 64가 이렇게 와버리면 그 어떤 애도 그쵸?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죠. 그럼 64라는 것은 두 번째 줄이 아랫줄에 와야 되는 거고요. 64가 여기 와봅시다. 그러면요. 여기 만약에 왔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64 가리고 왔어요. 그러면은 64가 제일 커요. 무조건 다 더해도. 5명을 다 더해도 못 이겨요. 그러면 얘가 무조건 크겠죠. 그럼 이 조건에 또 어긋나죠. 이 합이 제일 작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 와도 얘가 제일 커야 제일 큰 수가 돼요. 합이. 그럼 또 이 조건이 어긋나죠. 그럼 64는 할 수 없이 그렇죠. 맨 오른쪽 맨 아래 구석에 와야 되는 64가 올 자리는 이거라고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64는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돼요. 경우의 수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라면은 고를 수 있어요. 김밥도 고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분식집에서 또 뭘 먹죠? 뭐 예를 들면 순대는 꼭 먹기로 했다. 그럼 이건 선택사항이 아닌 거. 순대는 꼭 필수로 하나 시키고 꼭 얘는 선택지가 없죠. 라면은 두 종류에서 고를 수 있고 김밥도 3개에서 고를 수 있다. 근데 순대는 꼭 시켜야 된다. 64는 여기 꼭 들어가야 된다. 선택지가 없는 거죠.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64 한 가지밖에 못 넣어요. 선택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4를 빼겠습니다.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요. 아무나 다 와도 돼요. 왜냐하면 64가 여기 왔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요. 아무나 더해서 여기다가 설사 제일 작은 2를 넣었다 하더라도 이 4개 더해서 절대 얘를 못 이기죠. 얘가 제일 큰 거 맞습니다. 조건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해도 얘가 더 큰 거 맞죠? 그래서 여기에는 제일 작은 2가 와도 되고요. 제일 큰 32가 와도 되고요. 아무튼 여기가 제일 크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2, 4, 8, 16, 32 중에 아무 숫자나 괜찮습니다. 아무 메뉴나 다 고를 수 있습니다. 5가지의 선택지가 가능합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에 오는 숫자는 무조건 64여야 돼요. 그리고 64의 짝꿍인 여기 오는 숫자는 2가 오건 4가 오건 8이 오건 16이 오건 32가 오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아무거나 왔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넣어보셔도 돼요. 뭐 8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8 왔다고 칩니다.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이 64는 고정인데요. 여기는 예를 든 거 설명했어요. 그럼 8이 왔다고 해봅시다. 8이 왔어요. 그러면은 헷갈리시니까 이제 살짝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8이 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숫자가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죠. 그랬을 때 또 우리가 주목할 지점이 얘가 제일 큰 건지 결정이 됐어요. 얘보다는 얘가 커야 되겠죠. 근데 남은 것 중에서 32가 제일 크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32는 4개를 다 더해도 32가 제일 커요. 그럼 32가 64랑 똑같은 논리예요. 어디에 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요. 여기 5가지 중에 1가지 왔다고 쳤어요. 만약에 8 여기 8이 왔다고 쳤어요. 그럼 나머지 몇 개 중에 남은 둘, 셋, 4개 중에 올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큰 숫자 그 친구밖에 못 와요. 한 가지만 정해줘요. 32였다면 32가 오고요. 만약에 32가 여기 왔어요. 그럼 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16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오는 건 남은 숫자 중에서 제일 큰 게 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한 가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5가지 왔고 여기 남은 거 한 가지가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만약에 아까 여기 8이 왔다고 쳤고 그럼 남은 여기 32가 왔다고 여기 제일 큰 숫자가 왔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또 몇 가지가 들어가죠? 그렇죠. 나머지 3개 중에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3개 중에 얘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렇게 더하나 이렇게 더하나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나머지 3가지 숫자 중에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처음에 64가 왔고 그 다음에 5가지가 왔어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왔고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다. 하나 왔으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큰 숫자, 제일 큰 숫자. 만약에 아까 8 썼다고 한다면 32밖에 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지치기로. 그러면서 나머지가 이제 만약에 여기에 32가 왔다면 아무거나 3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써봅시다. 2나 4나 16 중에 뭐 쓸까요? 4 쓸까요? 예를 들어서 이건 또 예를 든 겁니다. 이것도 예를 든 거긴 해요. 4가 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2하고 16 오겠죠? 그러면 16은 무조건 밑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더 커야 되니까. 여기는 한 가지밖에 못 오는 거죠. 나머지 2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올 수 있는 건 둘 중에 2가지 다 아니고 한 가지만 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한 가지도 여기 오겠죠. 이게 지금 다 동시에 칸을 벌어줘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곱하면 한 가지, 한 가지, 3가지, 한 가지, 5가지, 한 가지. 그럼 한 가지는 곱할 필요가 없는 거죠. 3 곱하기 5를 하면 15가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15가지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요. 어느 부분이 어떻게 이해가 안 간다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충 영상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